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이 시즌4를 맞아서 팔도 노래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이야기로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가요 영암아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의 조용한 마을에 스타들이 총 출동합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요? 그럼요. 가수 하춘화 씨의 아버님 하자 종자 오자 하종호 선생의 고향 마을인데요. 이 고향 마을에서 하 선생의 100세 잔치가 열렸던 겁니다. 우와. 고향에 오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라는 짧은 소회와 함께 한 곡의 노래를 부릅니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서 80수년 전의 그때를 떠올립니다. 하종호 선생은요, 학산면 금계리 개천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당시에 정말 어려웠었죠.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그때, 고향의 또래 대부분이 무학이던 시절에 운 좋게도 학제 개편을 통해서 6년짜리 보통학교를 졸업한 17, 8세 소년 하종호 선생.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백부님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을 하죠. 고등고시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고등고시를 얼마 앞두고 갑자기 온몸이 다운되면서 몸에 병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병을 앓게 되면서 결국에는 체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고등고시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고향이 그리워서 그 어린 나이에 향수병에 시달리면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철강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워낙에 실력을 출중하게 발휘를 해서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그 철강 회사의 사실상의 대표직까지 수락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해나갑니다. 우리나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요.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부산의 그 임시 수도가 정해졌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부산으로 운집을 하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종호 선생은 정치인과 교류를 굉장히 잦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정치인들이 모두 다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적적할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연락을 해서 하 대표님 서울로 올라오세요. 이런 어떤 그 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종호 선생은 그 대표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마침 4.19 의거로 인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종호 선생께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트였고 관직에 몸을 담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향 선배 정치인 낭산 선생을 비롯한 많은 그 지인들이 정계 입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거죠. 이를테면 젊은 피 수혈, 요즘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낭산 선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정계 입문 제의를 받고 그래, 남자로 태어나 크게 한번 내 뜻을 펼쳐보리라.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하고 정계 입문을 하려던 그 찰나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렇게 처음 준비했던 큰 시험을 앞두고 얻은 병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했었던 그 안타까움이 채식기도 전에 이번에는 정계로 입문을 해서 크게 한번 포부를 펼쳐보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정우 선생은 이렇게 인생의 두 개의 큰 목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정우 선생은 생각을 하죠. 그래, 그렇다면 천재 소리를 듣고 신동 소리를 듣고 있는 내 딸 춘화를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한번 키워보겠노라. 이런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춘화에게 노래 강습을 받게 하고 6살이 되던 해에 노래를 취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춘화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팔도 노래 이야기. 자, 오늘은요 하춘화의 영암아리랑,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암아리랑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영암 고을에 둥근 달이 뜬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둥근 달이 뜬다. 월출산 청왕봉에 푸른 달이 뜬다. 달이랑 동동 새리랑 동동 대야 대야 어서와 대야. 달을 보는 아리랑 님 보는 아리랑. 분명히 본다, 분명히 본다, 지화자더구나. 소강해뜰에 분명히 본다. 아리랑 동동 새리랑 동동 에헤야 대야 어서와 대야. 달을 보는 아리랑 님 보는 아리랑. 그 타령군에 그 타령군에 못다침 지고 경계문에 용칠 두령 목받침 장갑이 천이라네. 아리랑 동동 새리랑 동동 에헤야 대야 어서와 대야. 달을 보는 아리랑 님 보는 아리랑. 영암아리랑이었습니다. 목포의 눈물을 사실 그 전라도의 대표 가요로 선정할 만했으나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이미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2에서 대통령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전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이미 목포의 눈물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훈아의 고향역 코스모스 맞습니다.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스모스가 바로 황등역의 코스모스였거든요. 이거 역시 이미 전작에서 제가 고향역을 소개를 해드렸죠. 야, 그러고 보니까 번쩍 떠오르는 가수가 있어요. 남진이라는 걸출한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와, 노래가 한 곡 발견이 됐어요. 정말 고민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노래. 고향에 가는 열차 창가에 앉아 차창에 그려보는 꽃분이 얼굴. 그런데 정작
열차의 창가, 꽃분이 얼굴만 나오네요. 지명이 안 나오네. 아쉽게 패스. 네. 뭔가 또 뭐가 지명이 나오는 게 뭐가 없을까? 하던 차에 뭐가 한 곡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지명이 많이 나와요. 월출산 신령님께 소원 빌었네. 천왕봉 바라보며 사랑을 했네. 꿈 이루어 돌아오마 떠난 그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낭주골 처녀. 낭주골이 나오잖아요. 월출봉이 나오고, 네? 월출산이 나오고, 천왕봉이 나오고, 낭주골 처녀, 낭주골 처녀. 이미자 선생님 노래인데, 낭주골. 이 지명으로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다가 번쩍 떠오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 영암아리랑. 영암이 있잖아. 영암. 하춘화의 영암아리랑. 이렇게 해서 영암아리랑을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 저의 선곡이 정말 멋진 선곡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암아리랑의 탄생 배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하춘화 씨의 아버님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춘화라는 가수를 이야기할 때는 아버님의 이야기가 거의 70% 80%가 함께 곁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춘화라는 가수의 일대기가 아버님과 함께 해온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특히 영암아리랑을 소개하자면 아버님을 빼놓고는 도저히 이야기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하춘화의 아버님이 그야말로 수식어를 하나 붙여드린다면 영암아리랑의 아버지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드려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암아리랑 탄생 배경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하춘화 씨의 아버님, 하자, 종자, 오자, 하종호 선생의 걸어온 지난 발걸음, 그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영암아리랑의 탄생 배경,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춘화의 앳된 목소리, 바로 6살에 그렇게 음반이 취입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취입된 영암아리랑의 악보를 보거나 또 관련 자료를 보면은요, 오종하 작사, 형석기 작곡, 하춘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효녀심청되오리다 라는 노래였거든요. 작사자 성함이 오종하. 하춘화 씨의 전작들을 쭉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하춘화 씨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노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 소녀 시절 하춘화에 불렀던 노래들의 많은 부분이 작사자가 오종하 작사예요. 오종하라는 작사자가 계셨던가 검색을 해봤죠. 오 마이 갓.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종하. 그리고 하춘화 씨의 아버님 함자가 하자, 종자, 오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어감이 좀 비슷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종호 선생님의 함자를 뒤집으면 오종하가 됩니다. 바로 아버님께서 쓰신 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님이 작사 공부를 따로 하질 않으셨는데 하춘화 씨의 그 주옥 같은 그 어린 소녀 시절의 노래를 발표할 수 있었을까? 그런 주운작들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어쩌면 그렇게 노랫말이 하나같이 결이 곱고 매끄러운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계속해서 열람을 해본 결과 하춘화 선생님의 아버님이 되시는 하종호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죠. 어떻게 쓰시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아버님께서 이런 답을 하십니다. 당시에 딸 춘화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랑 타령 같은 이런 그 흔한 노래를 딸에게 부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사를 손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곁에서 작곡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또 채근을 했었던 이유도 있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때 그 글, 그러니까 오종하 작사라고 쓰여진 하춘화의 옛 소녀 시절의 노래들이 아버님의 손을 거쳐서 가사가 완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 6살이 되던 해에 대한민국 최연소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요. 여기서 기록이 하나 있죠. 바로 뭔가 하면 세계 최연소 출반 가수였다. 그런데 이거를 단정 짓질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우리나라 최연소 가수인 것만은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연소 음반 출반 가수. 제가 또 여러 자료를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는데 당시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패밀리 그룹들이 있죠. 가족 그룹들이 성행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잭슨 패밀리를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오스몬드 패밀리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백인 오스몬드 가족들, 거기에는 막내 지미 오스몬드가 있습니다. Mother of mine you gave to me. 이 지미 오스몬드가 9살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첫 솔로 싱글 음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나이에 어린 나이에 노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지미 오스몬드가 9살에 이 노래가 나왔던 겁니다. 9살의 첫 음반으로. 하춘화 씨는 6살, 무려 3년이나 앞섰습니다. 3살이나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은 하춘화 씨의 기록에 못 미치죠. 또 하나, 마이클 잭슨 1958년생이었습니다. 58년생인데 마이클 잭슨은 잭슨 패밀리의 막내죠.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은요, 1965년부터 잭슨 패밀리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던 형 저메인 잭슨하고 더블 보컬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958년생인데 65년부터 노래를 했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8살. 8살 때부터 형 저메인 잭슨하고 둘이 같이 더블 보컬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빅보이라는 노래는 그 이후에 음반화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살은 이미 앞섰던 거예요. 빅보이 이전에 형들과 같이 불렀던 음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하춘화의 6살 어린 가수, 음반을 출반한 가수로 세계 최연소였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훗날 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록을 갱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90년대 초반, 아마 92년도였나 그쯤 됐을 거예요. 울랄라 베이비 하면서 왜 어린애가 나와서 노래했던 게 있죠. 그게 음반으로 실제로 출시가 됐었던 상업 음반이에요. 그 음반,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불렀던 아이가 조르디라는 프랑스 아이였는데 4살 때였습니다. 4살 때. 자, 그렇다면 이 하춘화 씨의 기록을 분명히 갱신을 한 건데 이건 1990년대 초에 나왔던 거예요. 하춘화 씨의 음반은요 이미 그 전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춘화 씨의 음반, 하춘화 씨가 세계 최연소 음반 발매 가수다 하는 사실이 정말 확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단정을 해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정말로 음반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된 음반이 세상에 나가자마자 온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정말 천하신동이다. 천하의 신동이다. 천재다. 음악의 천재, 가요의 천재다. 이런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춘화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이상한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 조치가 바로 뭔가 하면 첫 독집 음반을 발표하던 1961년 12월에 우리나라의 아동복리법이 공포가 되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이죠. 아동복리법이라는 게 공포가 되면서 하춘화 씨에게 어떤 조항이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 조항에 보면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고개를 식힐 수 없다라는 조항. 하춘화 씨는 뭐 나이로는 딱 걸리는 거죠. 그냥 나이로는 형편없이 걸리는 거죠. 이때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래와 고개는 엄연하게 다른 분야입니다 라면서 청원서를 제출했고 맞서게 됩니다. 결국은요, 그 지난한 싸움 끝에 한국연예협회에서 정회원 가수증을 하춘화에게 발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가수로서의 자격이 부여가 된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수 활동이 시작됐는데 하춘화에게는 무명 시절이 없었을 것 같죠. 그러나 무명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5년 동안의 무명 시절. 5년 만에 1966년도에 아빠는 마도로스라는 노래가 히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새 한 마리가 히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귓가에 쟁쟁한 잘했군 잘했어. 1971년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고봉산 선생과 듀엣으로 불러가지고 이건 뭐 정말 대박,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동양방송에서 4년 연속 여자 가수상을 수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로 4년 동안 내리 그야말로 가요계의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나이가 불과 18살, 18세 소녀. 헐. 자, 정말 바쁘죠. 뭐 전국에 여기저기 뭐 공연 행사로 정말 스케줄은 철인이라도 초인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종호 선생, 그러니까 아버님은 또다시 그 생각이 한 번 더 진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향수병에 시달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딸의 목표 최고의 인기 가수, 또 나의 목표 최고의 인기 가수, 가요계의 여왕, 유명 가수가 됐다. 그러니 더 이상 뭘 바라랴. 이제 고향을 알리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라면서 영암의 연가라는 제목까지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야, 정말로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 그런 것 진취적이고 개척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암의 연가 제목을 설정을 해놓고요. 직접 작사가를 찾고 작곡가를 찾고 레코드 회사까지 물색을 합니다. 이때 MBC 문화방송의 이환희 사장께서 영암의 명산들을 쭉 찾아서 등산을 하면서 작사 콘테스트가 있다는데 일단 좋은 글을 모집한다는 그런 그 방을 본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암에 등산을 하다가 전체를 아래를 그 영암 자신의 고향 영암을 쭉 내려다보면서 한편의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 글이 바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영암 아리랑의 가사가 됩니다. 이환희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향이 영암이었거든요. 멀리 떠나서 서울문화방송의 사장을 하면서도 고향 영암을 잊지 못했던 겁니다. 애향심이겠지요. 아버님은요, 이 노랫말을 가지고 어떤 분을 찾아가게 되는가 하면 역시 내 딸 춘화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가장 춘화의 목소리를, 춘화의 노래를 가장 잘 아는 고봉산 선생을 찾아가서 작곡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요, 영암의 정서를 가장 잘 아는 고향 영암 출신으로 동백 아가씨를 편곡한 이철혁 선생께 편곡을 맡기게 됩니다. 이철혁 선생 역시 또 영암 출신으로 대단한 분이거든요. 영암의 대중음악, 대중가요 하면은 이철혁 선생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걸작 영암 아리랑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사를 이렇게 구해보면은요. 악보를 구해보면 악보에 그 왜 작사 작곡자가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작사 백암. 백암? 아까 좀 전에 MBC 문화방송의 이환희 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사 백암. 이환희 사장의 아명이 백암입니다. 백암. 네. 그러니까 그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이환희 사장은요, 그 이후로 MBC 문화방송에 재임하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 가요계에 정말 큰 획을 그어놓았었던 콘테스트가 있었죠. 바로 MBC 대학가요제를 1977년도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강변가요제 역시 이분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끝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가요에 큰 획을 그었었던 바로 그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뭐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백제예술대학교를 설립을 하셨던 분이죠. 정말 문화예술계에서는 뭐
이 부분이 정말 이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놓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아버지는 결국 그렇게 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내셨고 그렇게 염원하셨던 고향의 노래마저 만들어내시고 결국 히트가 됩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전 국민이 내 고향 영암의 아름다움을 저렇게 노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깊은 상념에 잠길 때마다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겁니다. 그러기를 80년.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세를 맞으셔가지고 고향 마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톱스타 모두가 함께한 자리에서 마을 잔치를 치르신 거예요. 예? 그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앞부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고향에 오니 감개무량합니다. 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하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겁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하춘화. 그 큰 눈망울에 눈물이 맺혔고 양볼을 타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아버님의 그 지난 날을 떠올렸었던 거죠. 천 가지 만 가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정말 분주해 하시던 그 아버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이제 이렇게 100세 어르신으로 100세 노인으로 옛 회상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걸 본 딸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춘화는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약 2,500여 곡입니다. 정확한 곡수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약 2,500여 곡을 발표를 했었고 또 평생을 공부하는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철학 박사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술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박사 가수로 기록이 돼 있는 분이죠. 그리고 뭐 콘서트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8,500차례 이상의 콘서트를 해가지고요. 최다 콘서트로 기네스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네스북에. 그 정도니까 이건 뭐 최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정말 떠도는 낭설인지 풍문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인지 제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최다 콘서트에 하춘화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하춘화라는 이름 옆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하춘화라는 이름 옆에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이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실제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요, 이보다 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느 땐가 고향 영암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시골 마을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학교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하종우 선생은 하춘화 씨와 바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실제로 학교를 지을 돈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금을. 그 돈으로 학교를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학교를 지어 기부를 했었다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기부 액수가 무려 2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와, 200억 원 기부. 와우. 얼마 전에 이게 밝혀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가요? 거기서 왜 개인 이름으로 1억 원 이상을 기부를 하게 되면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명예로운 그 아너로 멤버 회원으로 모시면서 그런 명예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200억 이상이야. 이야, 당신이 대인입니다. 하춘화 씨. 아버님께서 평소 하시던 말씀이 있었죠. 모범이 되게 해라. 충분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되돌려줄 줄 알아야 한다. 이건 아마 아버님께서 나눔과 배려,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런지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건강해야 건강한 소리가 나온다. 우리 모두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버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요. 아버님의 당부를 꼭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춘화의 건강한 소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평생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자란 하춘화 씨는 자신의 책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영광과 찬사는 모두 아버지로 인해 가능했으며 아버지는 내가 가슴으로 배운 교과서였다. 가슴으로 배운 교과서였다. 정말 느낌이 옵니다. 네. 자, 박혜상의 싱생송, 전라도를 대표할 만한 노래로 선정을 했었던 하춘화의 영암 아리랑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절절 끓죠? 네. 자, 영암 아리랑 이 노래, 우리 민요풍의 가요, 이 아름다운 노래에 흠뻑 취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영한 돌에 둥근 달이 뜬다 영시 두령 목화 지문 장갑이 천이라네